안녕하세요. 아자자수 아자자입니다. 오늘은 인더호프 방식을 이용해서 에어팟 파우치 만들기를 할 거예요. 네, 완성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검정 체크무늬 원단으로 만든 파우치이고요. 이건 동백 원단으로 만든 파우치입니다. 끈이 이렇게 귀엽게 달려있고요. 지퍼를 열면 안감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안감 지퍼 파우치입니다. 네, 파우치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워놓기도 아주 좋아요. 옆에 고리를 걸도록 라벨을 달 수도 있어요. 네, 이쪽으로 고리를 걸어둘 수 있겠죠?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네, 준비물 과정 영상도 참고하시라고 찍어봤어요. 본 영상부터 시청하실 분은 넘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겉면 원단이 필요하고요. 저는 꽃무늬 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좀 화사한 노란 땡땡이 무늬 원단을 선택했어요. 지퍼 열었을 때 화사한 색감이 보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접착솜은 선택사항인데요. 저는 얇은 원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접착솜을 붙여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쪽은 풀이 발라져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건 접착 톡톡솜 2호인데요. 톡톡솜은 일반 솜이랑 다르게 압축솜으로 얇은데도 힘이 있어서 소품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조금 더 폭신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1온스 솜 정도 이용하시면 되고요.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창구멍으로 뒤집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두께 박아시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단을 먼저 해볼게요. 보통 미싱으로 파우치를 만들면 칼 재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대충 재단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원단을 펼쳐서 구석진 짜투리 부분을 찾아줍니다. 네, 이 부분이 좋겠네요. 저는 재단할 때 조금 편하게 가이드판을 사용해요. 이 가이드판은 사이즈가 14 곱하기 14cm예요. 지금 만든 파일은 10 곱하기 10cm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죠? 그래서 재단은 대략 치접 포함해서 12 곱하기 12cm 조금 넘는 느낌으로 좀 넉넉하게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칼재단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런 게 없어서 전 너무 편하더라고요. 조금 여유롭게 숭덩숭덩 편하게 잘라주세요. 사이즈가 작아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자투리 원단 남은 부분을 잘라주고요. 완성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대보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완성작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대보면 네, 지금 원단이 충분하죠? 네, 충분하니까 여기다 대고 또 대충대충 이렇게 원단을 잘라서 겉감 원단 2개를 재단합니다. 네, 이렇게 겉감 2장이 재단이 되었고요. 사용한 원단은 잘 접어서 정리해 줄게요. 네, 다음은 안감을 재단해 볼게요. 안감도 똑같이 짜투리 부분을 대고 2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감도 2장이 재단이 되었고요. 사용한 원단 잘 접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접착솜도 똑같이 숭덩숭덩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네, 이렇게 접착솜도 재단이 완료되었고요. 솜, 안감, 겉감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뭘 할 거냐면요. 네, 끈을 준비할 거예요.
여기 긴 끈감, 짧은 끈감을 재단할 건데요. 저는 검정색 끈감을 가져왔는데 빨간 끈이 있으면 좋은데 빨간색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하얀색이랑 검은색밖에 없어서 일단 검정끈으로 준비를 할게요. 네, 15cm 이렇게 15cm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요. 긴 끈감은 15cm로 재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끈감은 12.5cm 이렇게 표시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모서리마다 1cm 부분을 초크로 표시를 해둘 거예요. 이렇게 1cm 부분 되는 부분을 초크로 잘 표시를 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초크로 이렇게 표시를 예쁘게 해주시고요. 네, 나머지 끈감도 네, 모서리마다 표시를 해줍니다. 네, 두 개의 끈감이 완성되었는데요. 긴 끈감, 짧은 끈감. 왜 이렇게 준비를 하냐면요. 인더후프 파우치 특성상 요 앞에 끈과 여기 뒤에 끈 사이에 지퍼 유격 때문에 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자르면 이 앞에 끈이 짧아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맞춘 건데요. 끈을 이렇게 2.5cm 정도 길게 이렇게 맞췄더니 딱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끈감, 짧은 끈감 두 개를 재단했고요. 이제 지퍼를 준비를 할 건데요. 저는 지퍼 색상을 빨간색으로 준비했어요. 원래 자수를 이 부분에 놓을 거면 자수 색상과 지퍼 색상을 맞추면 굉장히 예뻐요. 네, 저는 지금 꽃무늬가 들어간 원단인데 빨간 지퍼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수를 안 넣고 여기 이런 빨간 가죽 라벨 부자재를 한번 달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꽤 잘 어울리겠죠? 네, 그리고 까만 끈. 까만 끈이 좀 안 어울리네요. 네, 끈을 하얀색으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네, 수영성 펜으로 1cm 부분 다시 표시를 했고요. 지퍼가 빨간색이다 보니까 어때 볼까요? 네, 하얀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지퍼에 지퍼알 끼우기를 할 건데요. 지퍼알은 저는 이렇게 생긴 거를 선택을 했고요. 지퍼알을 끼워주는 방식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지퍼 끝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잘 잘라줍니다. 잘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렇게 적당히 벌려줍니다. 그리고 지퍼알 한쪽을 잡고 이렇게 끼워줘요. 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네, 나머지가 문제인데 지퍼 한쪽을 이렇게 갈고리 앞쪽까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지퍼에 갈고리 한 개나 두 개 정도가 정확하게 걸리게끔 억지로 끼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 지퍼를 이렇게 손으로 잘 걸려서 올라오게끔 살살살살 당겨주면 됩니다. 여기서 힘의 방향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살살살살 당겨주면 갈고리가 걸려서 이렇게 가운데 막힌 부분까지 잘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갈라져서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퍼알 끼우기 성공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수월하더라고요. 나머지 이빨이 안 맞는 것은 힘으로 당겨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지퍼까지 잘 준비가 됐습니다. 네. 따로 라벨을 달 거면 라벨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준비 끝입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자수기에다가 자수를 놓을 건데요. 일단은 자수기를 켜주시고요. 불러오기로 해서 저는 USB를 이용하거든요. USB에서 이렇게 자수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밑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실을 걸어 줍니다. 그리고 후핑을 할 건데요. 후핑은 일단은 심지 한 장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해외 사이트에서 롤로 아예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롤이 이렇게 사이즈가 좀 14 사이즈에 맞아서 자주 애용하는 편이고요. 여기 후핑을 심지만 이렇게 후핑하는 게 초보분들은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심지 부분이 가이드가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후핑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헐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주고요. 자수기에다가 장착을 시켜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1번이 가이드라인 자수예요. 이제 가이드라인 자수는 저기 원단이 놓이는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그런 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창구만 가입박 들어가는 부분도 표시되고요.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지퍼라인 자수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지퍼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자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준비해 놓았던 지퍼를 올려줍니다. 지퍼는 지퍼의 머리 부분이 바깥으로 오게 위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 라인 중앙에 맞춰서 잘 올려놓은 다음에요. 지퍼가 조금 기니까 잘라줄게요. 조금 넉넉하게 2cm 정도 넉넉하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퍼 고리가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바늘에. 그래서 지퍼 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스카치 테이프나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잘못 사서 그런지 자꾸만 찢어져서 그냥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 끝에 지퍼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퍼 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2번 자수를 도와줍니다. 지퍼가 고정이 잘 되어 있죠? 지금은 하얀 실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마무리 자수 할 때만
원단 색상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3번 라인도 이렇게 긴 끈, 네, 아래 부분 오는 끈이 더 길죠? 이렇게 긴 끈을 먼저 해볼 거예요. 긴 끈을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가이드라인 위에 잘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뒷부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옆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약간 뭐 삐뚤 것 같지만 네 괜찮죠? 네, 이 정도면 훌륭하죠. 뭐.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끈을 요 사이가 지금 점프선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완성하고 제거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테이프를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정리를 요 선을 나중에 하려고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저기 하고 이것도 걸리지만 않게 중간에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리를 했으면은 얘를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네,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 뭘 준비하냐면은 안감을 준비해 주세요. 안감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안감이 뒷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퍼 라인 끝 보이시죠? 여기 끝에 위치하도록 얘를 이렇게 맞춰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정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얘를 그대로 뒤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겉에가 보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끼우고요. 겉감은 이렇게 역시나 안쪽이 보이도록 지퍼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잘 올려주시고 네, 돌려주시면 됩니다. 고정하셔도 돼요. 고정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잘 놓여진 것 같으니까 일단 됐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 다음 6번 라인은 여기 상침이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상침이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다시 하고 상침을 조금 이렇게 당겨서 상침도 예쁘게 놓아보도록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접착 심지를 넣을 사람은 여기서 접착 심지를 넣으면 돼요. 여기 상침 라인 위에서 놔도 사실 되긴 하거든요. 여기서 접착 솜은 이게 반짝이는 부분을 위로 가도록 이렇게 사이에 잘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단을 잘 내려줍니다.
이렇게 접착솜을 잘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수가 주변에 이제 고정하는 고정 자수예요. 이 가운데다가 자수를 놓을 경우에 이제 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양쪽에 이제 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줍니다. 아랫부분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수를 놓으실 분은 미리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여 부분에다가 지금 자수를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수를 놓으시면 되고요. 자수를 다 놓으셨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여기서 까먹지 말고 꼭 해야 될 일이 7번 다음에 자수기를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하고 얘를 뒤집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요 가이드라인 안쪽에 이제 자수를 놓았으면 그 주변 부분에 심지를 제거를 할 거예요. 이 심지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거를 제거해야지 나중에 이 심지 있는 부분이 바스락거리지 않고 완벽하게 파우치 모양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잘못하다가 후프에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후프를 좀 조심스럽게 잡고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해주시고 조심조심 뜯어주셔야 돼요. 후프 심지를 이게 조심조심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네모난 부분도 좀 쫙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네, 이 정도 심지를 여기 네모난 부분 심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거하고 얘를 내려야지 이제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얘 제거를 안 하고 이제 내려버리면 바스락거리는 파우치가 완성되는 거죠. 자, 안쪽에 안감을 다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여기 아랫부분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요. 여기 윗부분 다시 고정을 해주고 이대로 뒤집어줍니다. 다시 뒤집어주고요. 실이 빠졌네요. 다시 장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짧은 끈을 가이드라인을 하거든요. 아까 긴 끈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긴 끈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아래에다가 테이프를 잘 붙여줍니다. 그리고 짧은 끈 가이드라인을 할 거예요. 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 위치를 표시해주는 자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좀 지저분한 부분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디귿자로 마찬가지로 정리를 예쁘게 해서요. 디귿자로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 위에다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빼서 해줄게요. 이렇게 예쁘게 붙여줍니다. 네. 그리고 예쁘게 내리고요. 다시 자수기를 이렇게 고정 자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시 실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그 다음은 겉감을 할 거거든요. 겉감을 그 다음에 겉감은 여기 위 지퍼 라인 위쪽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지퍼 라인 위에 맞춰서 잘 올려준 다음에 10번 자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자수 잘 나졌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자수 11번 자수가 양쪽을 고정하는 자수예요. 그런데 저기 이렇게 바로 고정을 해버리면 여기 지퍼가 여기 바깥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지퍼를 안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예쁘게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다시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고정안을 저는 조금 살짝 하면서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주름질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살살살살 원단이 잘 펴질 수 있도록. 근데 공업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됐으면 얘를 흡해서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뒤집으시면 돼요. 그대로 다 뒤집으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원단이 자 이제 안감이죠. 항상 우리 재봉에도 기본이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덮어지게 착 덮으시고 그 다음에 반짝이는 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고정을 예쁘게 해주세요. 나중에 고정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네, 지금은 좀 딱딱한 원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뒤집어 줍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기서 12번 자수 창구멍 자수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블 스티치로 이제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는 마무리 자수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이 창구멍 자수.
창구멍을 더 크게 내고 싶었는데 여기가 최선이었어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마지막 자수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가이드를 잡아주는 역할이라서 근데 지금은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선택사항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굳이 조금 더 바닥을 더 넓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정해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자수가 끝났습니다. 네, 모든 자수가 다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호프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분리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분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걸 띄워준 다음에요.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심지 제거 먼저 해줄게요. 심지는 이거 뜯어지는 부분이라서 심지 제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아플리케 가위를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실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라주면서 심지 제거를 해줍니다. 네, 심지 제거가 모두 완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착솜 부분을 접착솜 저희가 2개 붙였잖아요. 근데 접착솜을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위집을 내서 딱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접착솜은 최대한 좀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두 겹이 되면은 굉장히 좀 두꺼워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 부분이 좀 얇고 얄쌍한 그런 시접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좀 잘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최대한 시접 라인, 저기 스티치한 그 부분을 따라서 바짝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반대편에 접착솜은 좀 여기 숨어 있죠? 숨어 있는데 이것도 예쁘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 부분으로 돌려서 저기 잘라줄 건데요. 요 가이드라인 여기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잘라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창구멍에서 이렇게 창구멍을 좀 넉넉하게 남겨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선은 조금 잘못됐고요. 다 치워볼게요. 자, 이렇게 갈라줬죠?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창구멍. 하기 전에 여기를 앞, 뒤로 다림질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다림질 한번 하고 올게요.
다림질을 한번 해서 좀 붙이고 왔어요. 이제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줄 건데요. 이렇게 전 손가락 끝에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끝에를 맞물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쏙 집어넣는 형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줘요. 아까 구멍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 구멍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잘 뒤집어주면 지퍼가 신기하게 이렇게 막혀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창구멍도 이 정도면 훌륭하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 부분을 모서리 정리를 할 때 저는 가위를 이용하는데요. 겸자 있으신 분은 겸자 이용하시고요. 저는 좀 비교적 끝이 뭉툭한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편이에요. 모서리를 살아나도록 콘으로 꼭꼭꼭꼭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지를 제거할 건데요. 심지는 가운데 실을 좀 따서 이렇게 예쁘게 제거를 해주시면 지퍼 알이 쏙 나오게 돼요. 신기하죠? 좀 깔끔하게. 중간에 실 정리를 좀 안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퍼 부분을 쫙 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런 바닥이 모양이 있는 파우치가 나오게 되죠. 끈도 아주 잘 달렸네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미싱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부분은 미싱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아까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봤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암깐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 끝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히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삼각형 부분으로 접히게, 이렇게 접히게. 진짜 아셨죠? 여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씩 접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접착 테이프로 마감을 했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패브릭 스티커 있죠? 이거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스티치 라인 맞춰서 붙이고, 붙인 다음에 마무리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주었는데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줍니다. 이쪽 부분은 공구르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 꽤 예쁜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완성입니다.